안녕하세요. 꿈꾸는 재봉틀의 주은쌤입니다. 저는 지금 문화센터 수업 나가고 있고 대학 출강하고 있고 그리고 꿈꾸는 재봉틀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10년째 수업을 하고 있고 저희 자격증이 여기 있어요. 보시면 양장 기능사 자격증 있고 그리고 패션 디자인 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센터에 나가서 수업을 할 때는 홈패션 밖에 수업을 못 해드리는데 그 이유가 시간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하기 때문에 옷 만들기는 공방에서만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저도 옷 만들기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셔서 제가 이제부터 시간이 나면 그때마다 영상으로 촬영을 하여서 유튜브로 올려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이쁜 옷을 많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은 치즈 재기부터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작은 마네킹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교재를 보면서 또다시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적으로 큰 마네킹으로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상체는요. 뒤쪽부터 먼저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뒤쪽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뒷목점이 되고요. 뒷목점, 옆목점, 그리고 빗빗점을 지나가는 둘레를 가슴둘레, 그리고 가장 쏙 들어가는 이 부분 있죠? 이렇게 들어가는 걸 허리둘레, 그리고 거기서부터 대략 한 18cm 또는 20cm 내외 내려오다 보면 가장 굵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힙둘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깨 길이는요. 어깨 끝점에서 반대쪽 어깨 끝점까지 일자로 재는 것이 아니고 어깨 끝점에서 뒷목좀 한번 살짝 사선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반대쪽 어깨 쪽까지 쑥 내려오세요. 요 길이를 어깨 길이라고 하고요. 뒷목점에서부터 척추 따라 쭉 내려오다 보면 가장 쑥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까지의 길이를 등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등 길이에서부터 힙 가장 굵은 부분 아까 전에 있다고 했죠. 힙둘레. 고까지의 길이를 엉덩이 길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겨드랑이 끝나는 점이 있어요. 겨드랑이 끝나는 점에서 반대쪽 이쪽에도 보면 끝나는 점이 있는데 그 사이의 길이를 뒷품 또는 등품 길이라고 합니다. 자, 반대쪽으로 앞쪽으로 돌아와 볼까요? 옆목점에서부터 앞목점까지 길이가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가슴둘레 길이가 있었죠. 가슴둘레 길이. 여기 빗빗점이 있는데 옆목점에서부터 빗빗점까지 내려오는 길이를 유장이라고 하고 빗빗점과 빗빗점 사이의 거리를 유폭이라고 합니다. 보통 유장의 길이는요 24cm이고 유폭의 길이는 18c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아까 전에 등품이 있었던 것처럼 앞품도 있습니다. 앞품은 이쪽에서부터 요까지를 이렇게 휘어지게 재는 것이 아니라 직선으로 재는데 이게 실제로 재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따가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재를 보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가 뒷목점입니다. 뒷목점, 옆목점, 그리고 앞목점. 뒷목점에서 쭉 내려와 보세요. 내려오다 보면 가장 쑥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까지의 길이를 등 길이라고 하고 등 길이의 평균 치수는 38cm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평균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55 사이즈를 말씀드리는 거고 본인의 사이즈가 55보다 크다면 여기서부터 조금씩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키가 만약에 한 160 이하일 때는 38cm를 잡아주는데 키가 165 정도가 된다면 39, 그 이상이 돼서 뭐 170 정도까지 키가 크다면 40 정도로 잡아줍니다. 자, 요까지. 근데 만약에 키가 크다고 해서 계속 등 길이를 길게 해주시다 보면요. 상체가 굉장히 긴 사람이 되어요. 그래서 평균 38에서 40 정도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요 부분이 허리둘레가 되겠죠. 허리둘레, 요 부분이 지나가는 방향이 되고요. 요 부분은 가슴둘레, 물론 옆으로 보면 여기 앞쪽으로 보면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이 됩니다. 가슴둘레. 요 부분은
힙 둘레가 됩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허리선에서 힙선까지 요 길이를요, 엉덩이 길이라고 합니다. 엉덩이 길이는 평균적으로 18cm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역시 키가 16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60보다 작으면 18cm, 165 정도가 되면 19cm, 그 이상이 되면 20cm까지 잡아도 됩니다. 18에서 20 정도 자기 사이즈에 맞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깨 끝점이 됩니다. 어깨 끝점에서 반대 어깨 끝점까지 직선으로 가서 재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깨 끝점에서 뒷목점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살짝 내려오세요. 요 길이를 어깨 길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사람이 측면으로 보았을 때 팔을 자연스럽게 늘어뜨려 있죠. 이때 길이를 이렇게 직선으로 재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깨 끝점에서 팔꿈치점까지 살짝 갔다가 그 팔꿈치섬에서 다시 손목까지 내려오는 이 길이를 팔 길이라고 하고, 팔 길이의 평균은 57cm에서 58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옷을 살 때마다 나는 옷 팔 길이가 항상 짧더라, 그래서 팔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은 여기서 한 2cm 정도 내어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나는 옷을 살 때마다 2cm가량 팔을 줄여, 옷이 팔이 항상 길더라, 그런 분들은 이 옷보다 이 길이보다도 조금 짧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지요? 다시 앞으로 뒤로 잠깐 와보세요. 여기 보면 뒷품점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 뒷품점이 그림에서는 찾기 쉽지만 실질적으로 인체에서는 정확하게 잡아내기가 힘든 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균 치수를 가르쳐 드리자 보면, 자, 여기서부터 요까지 길이가 평균적으로 55 사이즈일 때는, 자, 55 사이즈라면요, 17.5cm로 잡아주시면 되고, 66 사이즈다, 그러면 18cm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77 사이즈다, 그러면 18.5, 이렇게 0.5씩 점점 사이즈를 키워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요까지 반 길이에요. 반 길이. 요까지의 길이를 등품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요까지의 반 길이는 2분의 등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분의 등품. 그럼 자, 앞품으로 와볼까요? 앞품으로 와보면 전체 길이가 여기서부터 요까지 길이가 앞품 길이라고 본다면, 요까지의 길이는 그러면 2분의 앞품이 되겠죠. 2분의 앞품. 앞품의 길이는 등품의 길이보다 1cm가 짧습니다. 그래서 앞품의 길이의 평균 55 사이즈라면 16.5, 77이면 17, 88이면 17.5cm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이고야. 자, 연목점에서 BP점까지 내려오는 길이를 유장이라고 합니다. 유장. 유장의 길이는 평균 24cm입니다. 자, 연세가 드실수록 25, 26 이렇게 약간 처짐 현상이 있는데, 보통 우리들은 속옷으로 대부분 보정해서 입기 때문에요. 24에서 25 정도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한 35세 전후로 해서 24, 그 이후로는 25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 주기도 하기도 합니다. BP점과 BP점 사이의 거리를 유폭이라고 하고요. 유폭의 간격은 18cm입니다. 요 정도만 아시면 상의에 옷 패턴을 그리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마네킹으로 통해서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패턴으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걸려있는 옷은 지난주 금요일날에 공방 학생분께서 만드시다가 미완성으로 지금 걸어놓고 가셨는데 이 상태로 그대로 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만드셨죠? 지금 옷 한 3번째인가 4번째 정도 만드는 순서인데, 이렇게 스탠드 컬러에 더블로 해가지고 조끼를 만들고 싶다고 하셔서 다트는 이렇게 넣고, 네, 지금 이렇게 하고 계세요. 자, 길이를 한번 재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뒷목점입니다. 그러면 뒷목점에서부터 척추를 따라 쭉 끌고 내려오세요. 내려오다 보면 가장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쏙 들어가는 부분을 길이를 이렇게 재어보시면 되는데 이 마네킹에서도 길이는 지금 38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키가 160 이하면 한 38 정도를 하시면 되고 그 이상인데 싶으면 39 그리고 키가 한 70 정도로 크시다 그러면 40 정도로 하시면 돼요. 옷은 몸을 보정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키가 크다고 해서 계속 상체를 길게 만들면 너무나 보기 싫어서 평균 38에서 4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어깨 볼까요? 어깨 끝점 보이시죠? 요 어깨 끝점에 잡으시고 그리고 뒷목 좀 살짝 사선으로 갔지요? 그리고 여기서 반대쪽으로 어깨 끝점까지 잡아주시면 됩니다. 어깨는 이렇게 재는 것이지 이렇게 직선으로 재는 이렇게 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 등품은 요 점에서부터 이 끝나는 요 점까지의 직선 길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실제적으로 인체에 재기 힘들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 등품 길이의 반을 보신다면 5 사이즈가 요까지가 17.5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7.5 66 사이즈면 0.5씩 사이즈가 커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가슴 둘레를 재어 보도록 할게요. BP점을 지나는 점으로 이렇게 잡아 주시면 자, 이렇게 재어 보면 86cm가 나오고요. 그리고 허리 둘레는 아까 전에 이렇게 쏙 들어가는 38cm 그 자리 있죠? 그 자리에 지나가는 부분이 가장 가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꼽 언저리예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가 보았더니 얘는 한 64 정도가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한 64에서 68 정도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그것은 자기 허리 정도. 그리고 여기서부터 허리 둘레에서 또 한 18cm에서 19, 20cm 정도 내려가는 부분 보면 가장 굵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엉덩이 길이를 재어주시면 되는데 이 마네킹은 한 92cm 정도가 나오네요. 자, 돌려보겠습니다. 돌려보면 이 부분이 옆목점이고요. 이 부분이 앞목점이 되겠습니다. 등품이 있다면 앞쪽에는 앞품이 있어요. 앞품 같은 경우에도 요 점에서 요 점까지 직선으로 재어주는데 재기가 힘이 들어서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앞품의 반 사이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죠. 등품보다 1cm 작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등품이 요만큼 길이가 17.5였기 때문에 앞품은 여기까지 길이가 16.5cm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치수가 커질수록 0.5cm씩 사이즈를 늘려주시면 됩니다. 자, 옆목점에서 빗빗점까지 내려오는 요 길이를 요장이라고 하고 요장의 평균 치수는 24cm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빗빗점과 반대 빗빗점 사이의 거리를 재어보면 유폭이라고 하고 유폭의 간격은 18cm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왜 중요하고 재어야 되냐 하면요. 나중에 잘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똑같은 원단 길이를 길이가 똑같은 원단을 두 장을 한 장은 뒷목점에서 잡고 이렇게 늘어뜨려 보고 또 한 장은 앞쪽에서 이렇게 늘어뜨려 본다면 앞쪽은요 가슴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갔다가 내려와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들렸다가 내려오기 때문에요. 무조건 짧아집니다. 그러면 앞쪽에 반드시 그려줘야 될 게 다트선이에요. 가슴 때문에 생기는 다트 분량이 한 2.5cm 정도 생기는데 그 분량만큼 사이즈를 더 키워줘야 되기 때문에요. 반드시 길이를 재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오늘은 치수 재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방법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제가 패턴을 그리는 걸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구독을 하셔서 자주자주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꿈꾸는 재봉틀의 주은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